중국 전국시대 힘과 용맹의 대명사 항우, 그리고 권모술수로 대표되는 최고의 지략가 조조. 두 사람은 천하통일일보 직전에서 좌절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꾀만 믿고 주변의 의견을 내친 결과였죠. 여기서 생긴 속담이 항우는 고집으로 망하고 조조는 꾀로 망한다입니다. 쓸데없는 고집 세우는 사람과 잔꾀 부리는 사람을 경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코닥은 필름 시장의 고수를 위해 상용화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결국 치명적인 실수였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고집을 부려서죠. 어쩌다 대선 후보가 되고 또 어쩌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의 고집불통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보 정치인에게 운전대를 맡긴 미래 예측의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지난 20대 대선은 지금처럼 정권 심판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문재인의 경제는 실패했고 야당의 누구라도 나오면 당선되는 시기였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온갖 잡범 수준의 전과를 가진 부도덕한 후보였고 국민의힘은 홍준표, 유승민을 버리고 손바닥 왕자를 새긴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의 검찰총장 윤석열, 7년 전 이재명도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득권 청산, 공정한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신다면 공약 1호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약으로 치면야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 또 정치 여러 정부의 부정부패적 요소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부 내 부패를 청산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윤석열을 띄운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지금은 내 편이 아니라서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듯 망나니 짓거리들을 하고 있죠. 결국 똑같은 습성을 가진 무리들이 말입니다. 지난 대선 압도적인 차이로 이겨야 할 선거에 윤석열, 김건희였기에 겨우 0.73% 차이로 승부가 났습니다. 그나마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이재명을 찍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찌재명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부끄러운 후보 이재명도 어쩌다 대선 후보가 된 케이스입니다. 김경수, 안희정, 박원순, 조국 등등 차세대 리더로 생각했던 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다들 무너졌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자들이죠.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해외 토픽에 나올 만큼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였지만 결국 정권 심판론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의 내로남불과 내 편 먹여 살리기에 보수와 중도의 국민들이 분노한 결과였죠. 안철수는 국민의 대의를 따라 단일화를 통해 정권 심판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중도에 힘입어 지난 대선과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은 감옥에 가겠구나라고 다들 생각했죠. 문재인도 실제 많이 쫄았을 겁니다. 그걸 암시라도 한 듯 퇴임할 때 잊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은 윤석열, 한동훈의 능력으로 당장 구속될 거라고 다들 믿었죠. 그러나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나게 아침마다 열렸던 도어 스태핑도 사라졌고 안철수와의 공동정부 구성도 처절하게 배신했습니다. 내 편만 장차관에 입각했고 여당 당대표도 내 입맛대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정부의 쓴소리를 자주 하던 안철수는 국정운영의 적으로까지 간주되기에 이르렀죠. 전국시대 항우나 조조와 달리 윤석열은 천하통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실상은 국민 30%만이 지지할 뿐인데 말이죠. 윤석열의 상식밖의 행동은 예상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터졌지만 국민이 납득할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그럴 때마다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죠. 윤석열 정권 2년이 다 된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뀔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의 고집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취임 초기에 청와대를 마다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고집하는 걸 이미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최초의 청와대를 탈피한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고 싶었겠죠. 윤석열에게 대통령이란 자리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의대 증원을 꺼내들어 결국 국민의힘 패배를 자초했는데도 끝까지 2,000명만을 고집했습니다. 51분간의 나홀로 담아는 대한민국 대부분 의사들을 돈벌이용으로 분노케 했죠. 지금이 대선 시기였으면 의대 증원 2,000명을 이렇게 고집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의 말 한마디에 지하철역 앞에서 고개 숙이던 모습처럼 아마도 더 고개를 숙이며 물러섰을 겁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란 걸 공동정부 파괴할 때부터 이미 알아봤죠. 중도의 70%는 아마도 끝까지 마음속에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총선에서 보수여당은 사상 최대로 몰락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람은 보지 않고 정권 심판을 위해 정당만 보고 표를 던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원주 윤핵관은 살고 정작 살아야 할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총선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총선에 저도 3년이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국회 108석을 확보했고 과거를 응징하는 법조인 출신답게 이미 탄핵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윤석열의 제멋대로 꼬장 정치, 막장 정치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뭘 하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차라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들 합니다. 점점 대한민국이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보수 유튜버들은 윤석열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수의 7대 독자라도 된 듯 말이죠. 정권 2년 만에 나라를 너무나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온갖 자범들이 먹잇감을 찾아 국회 입성을 기다리고 있죠. 윤석열의 정말 가짜는 아집으로 뭉친 사고방식이 온 나라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양산 책방에 틀어박혀 있던 문재인은 중도와 보수 염장을 지르며 부활했고 중국의 쎄쎄거리며 거들먹거리는 이재명의 산티난 비열한 웃음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내일 모레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잡아놓은 조국도 국민들은 윤석열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죠. 부도덕하고 입만 살아서 떠드는 이준석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평생을 김대중 비서실장 8위로 생존했던 박지원은 92% 득표율로 당선되고 안산의 양문석이나 수원의 김준혁,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는 자들도 윤석열을 비웃듯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들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떠나는데도 전라도는 곧 죽어도 민주당만 찍고 보수의 성지 대구는 막대기만 꽂아도 국민의힘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언제 망해도 이상한 나라가 아닙니다. 리더의 무능함과 독선이 바다로 향해 할 배를 산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죠. 이렇게까지 단순무식할 줄은 모두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여성분들의 대표적인 속옷 브랜드 비너스, 그리스의 미의 여신을 딴 이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수성 다음에 행성 금성의 이름도 똑같은 비너스라 부르죠.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새벽녘 동쪽에 밝게 빛나는 지금의 금성 샛별을 보면서 지구를 떠나 생존을 한다면 가장 살기 좋은 행성은 금성일 거라고 동경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 알고 보니 금성은 수성보다 뜨거운 행성. 매일 황산비가 내리고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460도의 부글부글 끓는 지옥 행성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세상은 많은 시간이 지나봐야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선택이 온갖 잡범들에게 몰아줌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3년이 남았습니다. 조국의 슬로건대로 3년은 정말 너무 깁니다. 아니 3일도 깁니다. 사람이 싫으면 우리는 꼴보기 싫다는 표현을 하죠. 지금의 심정이 정말 같지않고 꼴보기 싫은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 같은 좋은 단어를 오직 본인 당선되는 데에 더럽힌 한 사람 때문에 치가 떨립니다. 비열한 온갖 잡범들이 이 순간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 뚜껑이 열립니다. 사기꾼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가 달변가입니다. 달콤한 뱀의 속삭임에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 피리부는 사나이에 끌려다니게 되었죠. 잡범들의 세상이 왔습니다. 또 몇 년이 흐르고 더 망가지면 이제는 정권을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반복의 반복. 사람은 안 보고 정당만 보고 결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성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장 초등학교 도덕책부터 없애야 현재의 상황과 적합합니다. 부도덕하고 온갖 비리의 막말이 입에 밴 자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법만으로는 심판되지 않는 사회. 그래서 스스로 심판에 나선 미지의 존재를 다룬 영화 플라잉맨. 이 영화를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영웅일까요? 악인일까요? 앞부분만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A man has been seen flying in the city's downtown area this morning at 8:15. People are intrigued about how he does it. Some people say it could be some kind of illusion. All the experts who are analyzing these images say, quote, "This is clearly an extraordinary event." Police can't provide any further details now as they are afraid to put out misinformation. Some say he's wearing a dark gray suit. Others think it's actually his skin. Officials have been ordered To bring helicopters back. Operators say it is too risky and dangerous in case of an air collision over the populated Reports have been coming in that our flying man attacked a car this morning. 2 people were found dead inside. It seems as if he's demonstrated super strength. It's very
difficult for the police to respond to this kind of thing, since it's unclear exactly what we're dealing with and if there would be any other potential attack like this. Over the last 3 days, 15 other victims have been found dead in similar attacks. He is reckless and violent. The federal government might intervene, and they ask the population to cooperate and stay home. Authorities released the first list of victims and finally confirmed the existence of a pattern. We believe that the flying man who's spreading panic in our city is some sort of flying vigilante due to the fact that most of his victims have extensive criminal records. That could be a relief for the good citizen and an alert to the outlaw. But the question remains, whose law is the ruthless vigilante applying? The search is still on for a man who was apparently abducted last night. After surviving a deadly attack, he was